경제용어 나들이. 안녕하세요. 경제용어 나들이의 김우림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유 요사님과 함께 또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 알아볼 단어가 바로 수요 예측? 네. 맞죠? 네, 수요 예측. 그냥 한국어로 그대로 풀이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알아볼 용어,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거쳐서 몇 시간 동안 알아볼 용어들은 어떻게 보면 네. 기업의 일생이 엄청나게 길지만 기업이 초기에 생겨서 네. 뭐 기업의 목적이 꼭 상장의 목적은 아닐 테지만 그쵸. 어쨌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간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중요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처음 생기면 벤처캐피탈하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투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사들이 초기 투자를 해줘요. 네. 근데 이런 데는 회사의 어떤 내용들을 보고 적은 금액을 굉장히 여러 회사에 씨 뿌리듯이 뿌립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많이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정말로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벤처 투자자들이나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한테 돈을 받는 걸 이제 시리즈 A, B, C를 거쳐서 회사가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시리즈 A를 지나서 회사가 커지면 시리즈 B를 받고 그다음에 더 커지면 더 큰 회사들한테 시리즈 C를 받아서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규모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는 더 많은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이라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어허. 근데 상장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주관사라고 해서 증권사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을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살래라고 하고 미리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자기네들이 가격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고 싶다고 그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 증권사 같은 이런 전문 기관들이 그 회사의 펀더멘탈도 보고 비교할 수 있는 회사의 가치도 한번 비교해 보고 적정 가격을 정해서 올려놓으면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관들이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증권사를 통해서 공모 과정을 거치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수요 예측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건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회사, 즉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장의 조건이 갖춰진 회사가 상장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살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의 수요 예측이라고 하고요. 이건 거의 이제 기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나름 그래도 기관들이 이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좀 더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대신 이들이 좀 가격을 억지로 부양시키거나 네. 조금 낮추거나 이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업력이 생겨서 이익도 좀 나거나 회사의 규모가 만들어졌을 때 그 회사가 상장하기 이전에 상장하는 과정의 하나로 기관들에게 주식을 얼마나 살 것인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수요 예측이라고 하고요. 이게 보통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몇 천 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기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베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실제로 상장했을 때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용어 나들이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죠? 네, 다음 시간에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국은 공모 IPO 과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뭐 그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용어 나들이었습니다. 경제용어 나들이.